인간관계 적당히 거리 두면서 나부터 잘 사는 방법. 어제 오후 박 여사님은 친구에게서 온 전화를 보고 망설였습니다.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. 죄책감이 들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. 그 친구와 통화하면 1시간은 붙잡혀 있어야 했고 끝나고 나면 기진맥진했습니다. 오늘만큼은 자기 시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. 남편이 물었습니다. 또 안 받았어요?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이제는 제가 먼저입니다.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.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던 아내가 변한 것입니다.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.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인간관계가 부담스럽다는 생각,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.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강해집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관계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나부터 잘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. 성숙한 어른으로서 자기를 지키는 지혜입니다.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. 김 선생님은 60세가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.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. 친구가 부탁하면 들어줬습니다.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줬습니다. 모임에 나가기 싫어도 의리상 참석했습니다. 그것이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. 정작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. 늘 피곤하고 지쳤습니다. 자기 시간이 없었습니다.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.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맞나 싶었습니다. 그날부터 김 선생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 첫 번째로 한 일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.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했습니다. 1순위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. 건강, 행복, 평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. 2순위는 가족이었습니다.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다음이었습니다. 3순위는 진짜 친구들이었습니다. 오랫동안 진심으로 관계를 유지한 몇 명의 친구들 말입니다. 나머지는 모두 그 아래였습니다. 형식적인 친척 관계, 의무적인 모임, 피곤한 지인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. 이렇게 정하고 나니 명확해졌습니다.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 알게 됐습니다. 김 선생님은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. 부담스러운 모임은 빠졌습니다. 핑계를 대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. 요즘은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. 처음에는 사람들이 서운해했습니다. 김 선생님이 변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. 하지만 김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. 자기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.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도 받아들였습니다.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김 선생님은 행복해졌습니다.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. 하고 싶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녔습니다.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.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. 모든 관계를 똑같이 대할 수 없습니다.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. 두 번째 방법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. 최 부장님은 평생 거절을 못했습니다. 싫다는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. 그래서 항상 억지로 일을 맡았고 원하지 않는 모임에 갔고 하기 싫은 일을 했습니다.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.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.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. 남은 인생은 자기답게 살고 싶었습니다. 최 부장님은 거절 연습을 시작했습니다.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. 전화가 왔을 때 바빠서 통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모임 초대를 받았을 때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.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.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.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.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됐습니다.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이해했습니다. 최 부장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최 부장님을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. 명확한 사람이 되니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. 최 부장님은 말합니다.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,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.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 없다고,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세 번째 방법은 에너지 뱀파이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. 정 여사님은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.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. 불평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. 정 여사님은 위로해주려 애썼습니다.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.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. 정 여사님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. 에너지를 빼앗긴 느낌이었습니다. 정 여사님은 깨달았습니다. 이 친구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것을, 자기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.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. 연락을 줄였습니다. 만나자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. 친구는 섭섭해했지만 정 여사님은 단호했습니다. 자기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정 여사님은 말합니다.
에너지 뱀파이어를 구별해야 한다고,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네 번째 방법은 혼자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. 강 선생님은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. 외로울까봐 걱정했습니다.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.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을. 외로움은 쓸쓸함이지만 고독은 평화라는 것을.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강 선생님은 혼자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. 일주일에 하루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.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. 하지만 익숙해지니 좋았습니다. 혼자 있으니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.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.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. 강 선생님은 말합니다.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.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.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. 다섯 번째 방법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. 윤 부장님은 경계가 없었습니다.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습니다. 밤 늦게 전화하고 작까지 찾아오고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. 윤 부장님은 참았습니다.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. 하지만 참을수록 사람들은 더 함부로 했습니다. 윤 부장님은 지쳤습니다.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. 경계를 긋기로. 밤 9시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기로. 사전 약속 없이는 방문을 받지 않기로.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기로 했습니다.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. 이제부터는 이런 원칙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. 처음에는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 이해했습니다. 오히려 윤 부장님을 존중하게 됐습니다. 명확한 사람이 되니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. 윤 부장님은 말합니다. 경계를 긋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고,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.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. 여섯 번째 방법은 자기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. 조 여사님은 매일 아침 1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. 이 시간에는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.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씁니다.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. 조 여사님은 설명했습니다. 이 시간이 자기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, 이 시간이 있어야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몇 달 지나자 가족들이 변화를 느꼈습니다. 조 여사님이 더 밝아졌습니다. 짜증을 덜 냈습니다. 가족들에게 더 친절했습니다. 자기 시간을 가지니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. 조 여사님은 말합니다. 자기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, 특히 중년 여성에게는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자기를 돌봐야 남도 돌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. 일곱 번째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 선생님은 예전에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. 친구가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웃이 더 행복해 보이고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. 비교가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, 각자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,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았습니다. 이 선생님은 비교를 멈췄습니다.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. 자기 삶에 집중했습니다.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습니다.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만족했습니다. 남보다 못해도 괜찮았습니다. 자기 속도로 가면 됐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이 선생님은 말합니다. 비교를 멈추는 순간 행복해진다고,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라고 간주합니다. 여덟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. 장 부장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씁니다.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. 처음에는 쓸 것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작은 것에서 감사할 일을 찾게 됐습니다. 아침에 눈을 뜬 것, 따뜻한 밥을 먹은 것, 날씨가 좋았던 것, 이런 것들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행복해졌습니다.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. 불평, 불만이 줄어들었습니다. 인간관계도 편해졌습니다. 장 부장님은 말합니다. 감사하는 마음이 최고의 행복 비결이라고, 감사하면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고 강조합니다. 아홉 번째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. 황 선생님은 오랫동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. 자기를 배신한 친구, 무시한 동료, 섭섭하게 한 친척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.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을.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황 선생님은 용서하기로 했습니다. 쉽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노력했습니다. 상대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.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용서하고 나니 가벼워졌습니다. 마음의 짐이 내려갔습니다. 과거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. 현재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. 황 선생님은 말합니다.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, 용서해야 진짜 자유로워진다고 강조합니다. 열 번째 방법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.
김 여사님은 평생 자기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.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더 잘해야 한다고 자책했습니다. 하지만 70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.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,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김 여사님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. 거울을 보며 자기에게 말했습니다. 수고했다고, 잘하고 있다고,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.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. 하지만 계속하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자신감이 생겼습니다. 행복해졌습니다. 인간관계도 좋아졌습니다. 김 여사님은 말합니다. 자기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, 자기를 사랑하면 인간관계에서 거리 두는 것도 자연스러워진다고 강조합니다. 이 10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인간관계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나부터 잘 살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. 성숙한 어른으로서 자기를 지키는 지혜입니다.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. 남은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.